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. 최근에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뼈가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. 어디다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?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? 양문석 잘못했습니다. 잘못한 게 있습니다.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. 윤석열 정권 제가 종식시키는데 깃발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.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. 왕 노릇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. 양문석 후보 또한 김준혁 후보와 양상은 비슷합니다. 후보직에서 내려오는 일은 사실상 이제 없습니다. 그 안산갑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 뭐 이런 것인데요. 양문석 후보가 왜 31억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산 것과 논란이 되자 그거 팔겠습니다. 뭐 손해 보면은 내가 그거 떠안고 가고요. 만약에 좀 차익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공익기부단체에 뭐 기부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상 이번 논란은 이런 겁니다. 양문석 후보가 그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놓기는 했으나 이거 실제로 팔 생각이 있는 거 맞아요? 이런 논란입니다. 왜? 자, 2020년 11월에 31억에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샀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일 날 아파트 팔겠습니다라고 했고 지난 4일 날 39억의 매물로 내놨답니다. 31억에 산 거를 자 39억에 살 사람 있으면 사세요.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. 그런데 하루 만에 1억 원을 다운시켜서 38억 원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보죠. 양문석 후보가 내 아파트 팔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세까지 같이 내놨다는 거예요. 전세까지. 팔겠다는 의사와 더불어서 전세로도 그 아파트를 내놨다. 따라서 그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전세까지 내놓았다는 얘기는 금매로 팔 생각이 있다? 없단 얘기입니다. 앞뒤가 안 맞아요.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? 우리 여선홍 행정관께서는 저 양문석 후보의 진정성 논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? 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새마을금고 뭐 조사 결과도 나오고 아마도 지금 저 아파트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처음에는 뭐 39억 이야기 나왔다가 38억 이렇게 나오는데요. 저는 뭐 양문석 후보를 전혀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아마 그 잠원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예요. 그래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있어 리모델링 뭐 상태, 그다음에 평수,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이제 그 널뛰기를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금매로 나눴냐 안 나눴느냐 이런 문제는 약간 좀 정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어쨌든 저는 양문석 후보가 이번 국면에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양문석 후보의 그 서초동 잠원동의 그 지금 아파트를 팔겠다. 지금 양문석 후보는 그러한 것인데 보니까요. 같은 단지에 가장 최근 거래된 동일 사이즈 면적의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35억 한 5천 정도 됐답니다. 그런데 이제 양문석 후보는 최초에 39억에 팔겠다 이랬다가 1억 다운시켜서 지금 이제 38억에 팔겠다 이런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팔겠다는 의사와 더불어서 전세까지 같이 내놨다. 이거 정말 팔 생각 있는 거 맞아요? 뭐 이렇게 며칠 시간 끌다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배지 달게 되면 이거 뭐 흐지부지 하려는 것 아닙니까?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전지현 변호사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실제 팔리는 가격으로 내놨으면은 그 아파트가 금매로 금방 팔렸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아파트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거기서 사건이 종결되고 대출금 환수 그 조치 새마을금고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그 가격 갚고 나는 시세 차익 있는 거 뭐 기부를 한다거나 하고 끝이 나는 거거든요. 근데 비싸게 내놨으면 산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게 법원의 결정처럼 무슨 일사천리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 일단 그렇게 나는 이렇게 뭔가 조치를 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액션은 보이고 사태를 관망하면서 그럼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도 새마을금고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렇게 관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전세로 내놨다는 거는 내가 아파트는 쥐고 있으면서 전세금은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시세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높은 가격에 내놨다는 거는 내가 당장 이거를 뭔가 조치를 해가지고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100번 양보해서 본인도 편법이라는 건 인정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쥐고 있으면서 사태를 관망해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. 전지현 변호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고 금융감독원이 왜 일전에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총선이 이틀 앞인데 과연 총선 전에 금감원이
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지켜보도록 하고요.